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도덕경 그 강의를 저도 준비를 조금 하면서 이건 이제 제 그 회원분들이 이거 듣기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이제 가입했다가 다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조금 들었는 게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탈퇴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한번 이렇게 감기 걸려서 목이 부면은 이게 보니까 보통 열흘 정도는 가더라고요. 한 4일 5일 됐는데 약간 뭐 미열이 있는 정도고 크게 뭐 활동하는 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목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그 목 인후분리죠. 인후분리. 아주 그냥 뭐랄까 중간에 또 가래는 안 나와요. 콧물도 요즘에는 안 나오고 그런 대로 뭐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냥 그 환절기도 심하고 그 오늘은 그 화요일인데 여러분이 아마 이 녹화된 거를 들으실 때는 금요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듣게 되는데 어제 그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강풍이 동반돼 가지고 생각했던 것 뭐 이상으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 그와 같은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 유튜브들이 발달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라나 이런 데서 그 정보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것이 그냥 동영상으로 그대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편리하면서도 무서운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보는 것도 일종의 자연 현상에 대한 것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뭐 유가가 됐던 도가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희연 자연하니 이것도 참 미묘한 말이에요. 희연 말을 적게 하라. 말 많으면 항상 화근이 따르잖아요. 말을 적게 하라. 그리고 자연을 따르라 이런 소리 같아요. 말을 적게 하고 자연을 따르라. 그러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연에 위배되는 그와 같은 행위겠죠. 고로 이것도 여러분 연결고리가 썩 그렇게 문장의 어떤 그 연결이 썩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표풍. 자, 여러분 느낌으로 생각하자. 사나운 바람. 바람, 강풍이죠. 요즘 말로 말은. 돌풍 같은 것도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아침 한나절을 넘어가지 않는다. 불종조. 아침을, 요 좋은 아침을 마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난다 이런 소리예요. 아무리 오래 가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그 저기 뭐야 시전에는 불승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승조. 아이고. 불승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침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폭우가 막 몰아쳐도 하루 종일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사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강풍이 뭐 2, 3일 갈 수도 있고 태풍에서 비가 폭우가 내릴 때 여러분 막 일주일 열흘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다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멈추기 마련이다.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잘 참고 견뎌내라 이런 뜻 같습니다. 숙이 찾아오 천지라.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이다. 천지다. 자, 그 다음이 명문장입니다. 그 다음이 이런 거는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때 글이 나오면은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죠. 천지도 이렇게 현토는 이렇게 붙어야 돼요. 천지는 하면 안 돼요. 천지도 이렇게
오히려 능히 오래 가지 못하거늘 이렇게 온 현토는 온 천지도 상불능구온 이황어 인호와 하물며 사람의 일에 있어서랴. 천지가 하는 일도 아무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예,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 자, 이 재미있죠, 이런 말. 예. 자, 이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현상의 근거에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글의 의미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해를 못하고, 자, 우리가 글을 암기한다는 것은 뭐죠? 글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지만이 글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글이 잘 안 외워진다. 그것은 그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터득하게 되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도 상불능구원 이황어인호이까. 예. 하늘과 땅, 자연도 오히려 능히,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루에도 기온이 몇 번씩 변하고 변덕스러운 날씨라고 그러죠. 예. 또 춘리 영원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오래 가지 못하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영원히 할 것 같은데 또 때가 되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또 어느 시점에 가면 겨울이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도 마찬가지죠. 아침, 점심, 저녁, 초저녁, 밤 이런 식으로. 예, 모든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하는 행위에 있어서랴. 예. 그래서 종사와 도자, 예. 도에 종사하다라는 건 뭐 논에서도 나온 옛날에 있었던 도를 따르는 사람, 예. 고로 도를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도만이 영원 불변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천지도 그렇고 사람의 하는 행위도 그런데 오직 도만이 변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와 같은 이유로 도를 쫓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놈자자가 있으면은 종사어 도자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 자체가 문법적으로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통행본과 백서본의 이 글자의 어떤 그 문장의 어떤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종사어 도자는 여기는 이 통행본은 도자가 또 있는데 이거는 삭제를 해야겠네요. 예. 이렇게 도자가 또 있는데 종사어 도자니 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에 동체를 이루고 같이 하고, 덕을 따르는 사람은 덕에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잃는다는 건 뭐를 잃느냐? 도와 덕을 잃어버리는 사람. 도와 덕은 취할 게 못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도와 덕도 그 사람을 저버린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비교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공자는 인지용을 굉장히 주장했죠. 우리 주자의 노자의 책을 우리가 도덕경이라고 하죠. 그만큼 도덕을 중요시하는 거죠. 도야말로 항상성,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도 영원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 이렇게 변하니까. 근데 도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행위를 이제 덕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우리가 쓰는 말은 육아에서도 쓰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표현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뭐 그냥 기계적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그냥 도에 더부른 사람은 도 또한 여기도 여러분 이것은 없습니다. 백서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본에 따라서 여러분 판본에 따라서 이 조문은 해석이 글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에 더부른 사람은 도 또한 즐거워하고
도를 또한 얻고 덕의 그 동체를 이룬 사람은 또 덕일 또한 얻게 되고 예. 실을 하게 되면은 이 도와 덕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은 그 실 또한 예, 얻게 된다. 이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믿지 않는다. 이게 문장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요 밑에 해석해 놓은 부분 그 구글에서 검색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운 받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취하고 뭐 저는 이런 거는 뭐 억지로 기억한다든가 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앞에서 말한 대로 천지도 상불루건 황허이노이까 예. 그런 말은 참 마음에 닿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저도 자연스럽게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예. 기억이 되면은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맡깁니다. 예. 왕필주 예. 앞에서 나왔었죠. 희라는 말 청지불문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거 이것을 희라고 한다. 예,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뭐 이라고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희라고 하는 말은 예, 그 조금 유명한 예, 말이에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죠. 이런 거는. 예. 자, 하장에서 말해 도지 출원. 도에서 나오는 말은 담담하다. 그래서 어떤 맛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요즘에도 쓰는 말 하죠. 무미 건조하다. 예. 예, 맛이 없다. 담담하다. 담백한 것. 예. 노자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색깔이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예, 그런 것들 추구하지 않죠. 담백한 거, 담담한 거. 예, 우리도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조금 좋아하죠. 예, 담백하고 담담한 사람들은 잘 변하지가 않죠. 자, 무미 주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깊이 골머리 하다 보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어떤 음악을 듣거나 어떤 그림을 보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맛이 없다 이런 말을 주자는 어떤 식으로 또 자기가 글을 쓰는 데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냐면은 무미한 것이 맛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문장을 썼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자, 맛이 있는 것만 사람들은 맛이 있는 줄을 아는데 무미한 것, 성인의 말들은 무미한 게 굉장히 맛있어요. 무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요거 저도 썼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뭐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쓴 사람 저만 알죠. 마왕탕 조문에 이렇게 씁니다. 상한론 조문은 일견, 무미건조하다. 맛이 없어요. 상한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천하의 명문이라고 옛날서부터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해왔는데 막상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떻죠? 아무런 맛도 없는 내용들이죠. 거기에 증상들이 아무렇게 이유도 없이 성인이 이렇게 툭 던져놓은 것, 포저방착이라고 그랬죠? 예, 툭 던져놓은 것 같다. 이거 주자가 쓴 말입니다. 예,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자는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주자는 글을 잘 읽은 사람이에요. 예, 논을 읽어보면 주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툭 던져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힌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상한론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무미 없는 증상들의 나열 뿐이죠. 신동통, 무한이처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일견무미한 거 해서 이렇게 툭 던져놨다. 제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않고 툭 던져놓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반어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시지 부족견하고 예, 이건 뭐 예, 대학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이런 식의 글이 나오고 장자에도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의 글을 옛날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봐도 좋게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좋게 들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좋게 들을 수 없는 말, 이것이 이에 자연의 지극한 말이다. 자, 말하자면 폭질 미응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소리예요. 폭, 사나울 폭 이런 뜻도 되고 갑자기 폭도 됩니다. 질도 빠를 질, 빠른 것, 미응, 어떠한 좋은 감정이 막 이렇게 좋은 감정이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의기양양한다든가 사람은 감정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정의 변화가 극심해지는 거,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막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 종사라는 말은 거동이니 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논어에서는 종사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 따른다, 공부한다 이런 뜻이죠. 도는 자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형과 무의로서 모든 만물을 성제한다, 이룬다, 이루어낸다. 결국은 자, 이 모든 만물의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 나무라든가 나무를 했는데 나무가 커서 과실을 맺고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무형 무의로서 만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의로서 으뜸으로 삼고 불언으로서 교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희연이라 그래. 말을 적게 하라 이런 소리죠. 그러나 현대에 우리가 살 때 말을 잘해야죠. 말 못하는 것보다 침묵이 꼭 금은 아니죠. 말을 해야 될 때는 장황하게 하는 것이 옳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상황 봐가서 하는 거지.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돼서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바로 무의예요, 여러분. 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은 무의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의죠. 요 차이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죠. 어떠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치수를 잘했다. 그러면 위정자 입장에서 그 치수를 잘한 사람은 시키는 것. 이게 바로 무의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3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어떠한 공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무의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요순의 시대에 그와 같은 정치적인 행위가 엿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것을 으뜸으로 삼은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전국 시대의 주도권을 잡았던 학문은 뭐냐면은 맹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법가입니다. 법가. 상한과 같은 사람들. 새로운 변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고대의 요순 우탕이라든가 주나라 이와 같은 제도 가지고는 이와 같은 난세에 새로운 개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상황이죠. 근데 상황은 비참하게 죽었죠. 좋은 임금을 만나가지고 자 20년 동안 진나라를 혁신한 사람이죠. 진나라를 혁신을 했지만 효공 때 그 효공이 죽자마자 효공의 아들 무왕에 의해서 상황은 그냥 6개월 만에 죽었죠. 능지 처참을 당해서 죽었지만 자 육아들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육아 입장에서는 진나라를 되게 싫어해요. 너무 예를 들어서 그 형벌 위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육아 입장에서는 인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형벌 위주.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상황은 정말로 법대로 한 사람, 법을 공부한 사람 반드시 상황의 행적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은 무자비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여러분 법을 어긋나는 사람이 법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일반 서민도 있지만 대부분이 귀족 사회예요. 진나라의 귀족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진나라 귀족 계층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공의 묵인하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적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효공이 죽자마자 그러니까 상황도 잘못한 게 있죠, 여러분. 자기의 권력은 효공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항으로 인해 가지고 상항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죽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이 국민 가운데 한 30% 모든 지도층을 포함해서 30%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인구가 처음에 진나라가 한 200만 명 정도였는데 거기에 한 70만 명 정도가 다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뒤에 국민은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효공의 아들 무왕이 효공까지만 해도 자기의 칭호를 이름을 참칭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이라고 붙였어요. 후세 사람들이. 근데 무왕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국 시대의 모든 제후들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맹자에도 나오잖아요. 양의 왕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원래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 이제 소위 말해서 봉건의 어떤 봉건 제후 시대에 막을 내리는 거죠. 그래도 주나라 천재의 명분이 남아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진나라가 진시황 전후로 해서 이 노자의 어떠한 이러한 사상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왜 한나라 무덤에서 노자의 도덕경이 발굴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한나라의 상당히 정신적 사상이었다는 거. 이 도가가 노자의 도덕경이 통치 철학의 중요한 책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또 도가의 사상과 법가의 사상이 결부되어 가지고서 황로 사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거. 그래서 황로 사상은 중국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황로 사상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황로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다 싫어했어요. 그것은 반유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을 다스려온 것은 황로 사상이고 우리 한의학도 황로 사상의 영향을 지극히 많이 받았다는 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황로 사상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게 제가 어떻게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나온 거예요. 황로라는 말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사마천 사기를 봤을 때 황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의학을 나중에 공부하고 상한론을 쓰면서 황로라는 말을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황로 사상은 정확히 뭐다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황로라고 하는 그 철학 사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타부시했다는 것, 경멸했다는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 중국이라고 하는 천하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정신사상은 겉으로는 유가가 폼 잡고 행세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가, 법가 이런 사람들이 보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로 사상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황로 사상이래? 자, 황로 사상의 표현 방법이 약간 모호합니다. 모호한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음양오행과 결부되고, 자, 도가도 마찬가지예요. 음양오행의 어떤 그 신비주의로 또는 뭐라 그러죠? 이 정치, 통치 철학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불로장생의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해석이 변합니다. 또 불가에 들어와서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들은 풍월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립니다. 면면약존. 이렇게 형용사죠. 이럴 때는 끈이 계속 이어지듯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만물이 그 진을 얻어서 도와 더불어 동체가 된다.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중국 사람들은. 천지와 동체가 된다. 이 주역을 우리가 나중에 제가 물론 조금 쉬고 노자를 강의를 하고 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건강이 좀 회복되면은 제가 하기는 할 겁니다. 우리가 주역을 읽어보면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동체다. 천지와 동체를 이뤘다. 공자도 마찬가지죠. 공자의 사기, 글의 기운은 천지와 동체를 이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좋아해요. 고로 도의
같다. 예, 도를 이루었다. 예, 합치가 됐다. 이런 말이죠. 예.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도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게 100% 소화가 되면은 뭐 좋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한 70% 정도만 소화되면 어떻게 되죠? 음식물과 나와 일체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체하거나 더부룩하거나 이럴 때 설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음식물과 내가 일체를 이루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득은 덜어내는 거다. 적은 거다. 이런 거. 덜어내는 거. 자, 우리가 그 노자는 배우는 것. 배우는 것.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 어떤 뜻을, 의도를 가지고 배우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나쁜 거죠. 예. 그런 것을 덜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덜어내기 때문에 얻는다. 고로 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행해에서 얻게 되면은 얻는 것과 같이 얻음이 일체가 된다. 고로 같이 얻는 것이다. 아, 이건 뭐 여러분 그냥 느낌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발음이 득이죠? 주자가 여러분, 자, 주자는 이 도와 덕, 덕을 뭐라 어떤 관계로 표현했죠, 여러분? 주자는 도와 덕을 주자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행도의 유두거심이 덕이다 그랬어요. 행도의 덕자는 행도의 유두거심자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멋있는 말이죠. 자, 덕을 어떻게 해? 덕은 뭐죠? 한나라 때의 학자들은 덕은 득이다, 얻는 거다. 뭐를 얻는 거죠, 여러분? 뭐를 얻는 거죠? 예, 도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게 이제 주자가의 해석이죠. 행도의 이게 육아적인 해석이에요. 행도의 유도거심. 네. 네, 유도거심. 네,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 행도의 도를 행하다가 마음에 얻는 거. 이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면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 이게 옛날에 한나라 학자들의 해석 방법인데 아마 이런 것들은 전국 시대에서부터 유행했던 해석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 뭐 제가 외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도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천지도 상불능구원 이황어인호이까 이황어인호와 이런 거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예, 이치가 통하니까. 근데 이치가 닿지 않는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외우려고 들 필요도 없어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자가 썼던 누가 썼던 일반 그 학자가 썼던지 간에 이치가 닿는 말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그 이미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게 돼요. 이게 멋지잖아요, 여러분. 행도의 유도거실. 이게 바로 도와 덕과의 관계라는 거. 실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이때는 누가 많다. 실은 쌓거나 많게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누가 많으면 결국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이라고 한 것이다. 자, 행실은 행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실과 더불어 동체인 거로 결국은 실과 더불어진다는 말이다. 뭐 요것도 풀이해 놓은 거니까. 제가 이 녹화하는 중에 가래가 조금 끓어가지고 그냥 삼켰습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문법적에 조금씩 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행기소 그 소를 수행하는 거로 동의응지다. 요게 재밌어요. 그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동의응지라는 것은 왕필에 따르면은 도와 더불은 사람은 도를 얻고 덕에 동한 사람은 덕을 잃고 도와 덕을 잃어버린 사람은 또 도와 덕도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똑같이 반응한다 이런 소리예요. 어렵게 생각. 그 사람이 행하는 바에 똑같이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것이 그 사람한테 보답을 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 나쁜 어떤 행위가 보답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충신이 그
실천하기에 그 아랫사람들한테 부족하게 되면은 여기서 충시는 소위 말해서 그 육아의 어떠한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 덕에 대한 미도움, 거기에 대한 미도움, 아랫사람들한테 미덥게 하지 않게 되면 백성들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이것도 우리가 24장 이 조문도 여러분 조금 유명한 글이에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글자에 쓰는 것만 조금 변형됐을 뿐이지 어떤 그 흐름은 반복적인 거. 드러내지 마라.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 기본적인 생각은. 자, 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깍지발 끼는 거. 깍지발 끼면은 어떻게 되죠?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과자는 뭐냐면 성큼성큼 걷는 사람. 성큼성큼 걷는 거는 오랫동안 멀리 가지 못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깍지발 낀다든가 그럼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예, 종아리가 막 쥐가 나고 땡기고 그러죠. 예, 과자도 여러분 하다 금세 지치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표현한 거예요. 자연자. 자기 스스로를 잘난 척하는 거. 예. 이런 사람은 받지 못하고 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자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것은 예. 그것이 드러나지 결국은 못하게 되며 자벌. 스스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공을 두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또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 키우고 공부하는 데서 자존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자존감. 예, 자부심하고 자존감은 물론 틀리죠. 예. 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들은 기재도야에 이렇게 그 도에 있어서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여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잔반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군더더기 행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예. 어떤 것을 했으면은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군더더기죠. 예. 여식. 예. 잔반은 어떻게 하죠? 남한테 준다든가 버리는 거죠. 예. 군더더기. 한마디로 말해서 군더더기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예. 왜냐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물함 오지라고 쓴 경우도 있고 물록 오지라고 쓴 경우도 이것도 앞에서도 나왔던 거래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 잘난 척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저건 뭐 잘난 척 안 해도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일을 잘 처리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잘난 척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통행본 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비슷한 문장인데 중용에서 이런 말이죠. 의금상경이라 하니 주요 그 시전에 의금상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의금이라고 하면 내가 속옷에 아주 좋은 빛나는 옷을 입었는데 그 뒤에 거칠은 옷을 입는다. 금빛의 옷을 입고서 그 위에 거칠은 옷을 입는다라는 시귀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찮은 글이죠. 근데 공자는 그 글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로 군자는 오기문지 저야니라. 문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의금상경이라 하니 시왈 의금상경이라 하니 고로 군자는 오기문지 저야. 문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멋진 말이죠. 이와 같은 거의 약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가 왜 어렵냐? 시는 그 공자나 맹자에 의해 가지고서 그 시의 의미가 정말 이거를 그 절취한다 그러죠. 시의 원래 의미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거.
또는 서전도 마찬가지예요. 서전 일부를 취에다가 그걸 단장 취라고 그러죠. 단장 장을 끊어 가지고 취한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장을 끊어다가 새롭게 뜻을 취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거. 맹자는 그냥 항상 맹자도 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대학 항상 어떠한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시로서 얘기하죠. 예.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주역의 죄송합니다. 중용의 그 의금상경이라 하니 군자는 오기 문제 저해는 이거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 썸네일에 의금상경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검색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냥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잘난 척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재수 없는 행위죠. 예. 물이 상진하게 되면은 편안함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기자는 오랫동안 설 수 없고 똑같은 거죠. 오세 영인 목맹하고 오음은 영인 이롱하고 오민 영인 구상하고 치빙 전력은 영인 신발광하고 난득지화는 행인들 사람이 행하는 데에서 방해의 요소가 된다. 예. 오직 기유어 그 도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마치 극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음 장에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극지의 행과 성찬의 남음 이건 다 뭐죠? 음식상에 이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집안에 어떤 그 큰 행사가 있어서 가족끼리 음식을 먹고 나서 나머지는 치우기도 하고 또 버릴 만한 거 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이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먹고 난 거 찌꺼기잖아요.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공을 이루었다,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이루고 나서는 그것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하게 되면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그 쓸데없는 어떠한 썩은 잎과 같은 거다 이런 소리죠. 본래 이 사람이 공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되는 거다. 예. 원래 이 채자라고 하는 말은요, 요거는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 유명한 말입니다. 예. 군더더기. 예.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노자 도덕경에 이 채자라고 하는 것도 장자하고 유사성이 있다. 이 채는 군더더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발이나 손이 5개인데 여기 하나가 이렇게 더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채.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자전 성공 16년에 따르면 자, 예전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그 춘추를 적어할 때 항상 먼저 쓰는 게 어떻게 있냐면은 자전 성공 16년. 그럼 성공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노나라 임금, 노나라 제후. 성공 16년에 다른 나라, 진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 이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극지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보내서 초나라.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 진나라하고 초나라는 강대국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미국과 소련 또는 미국과 중국에 해당돼요. 그 정도로 서로 강대국이었어요. 자, 초나라는 남방이고 진나라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가 나중에 삼진으로 나눠지죠. 한위조 이렇게 삼진으로 나눠지는 거죠. 맹자 시대 때는. 자, 이때만 해도 여러분 이거를 알아요. 진나라와 초나라는 그 당시에 서로 패권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한 강대국이에요.
그때 진나라의 제후가 극지를 사신을 보내 초나라에서 전리품을 해서 자 여기에 주나라에 바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때 이 주나라가 천자예요. 천자. 주천자. 명분만 있는 거예요. 명분. 이름만 천자지 실제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진나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입니다. 네. 초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권력은 진나라, 초나라. 그래서 우리가 명실이란 말이 왜 전국시대의 이 명실의 개념에 대해서 공소년이 잠깐만 뭐 백마, 비마론이나 명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바로 이 뒤에 권력의 어떠한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이름만 아버지일 뿐이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이름만 자식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권력은 신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나라. 그래서 주나라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진나라 제후가 그러니까 왕이죠. 어떻게 보면 진나라도 진나라 제후가 전쟁이나 무엇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면은 주나라 천자한테 그것을 원래 바치는 거예요.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근데 극지가 단양국.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제가 그때 뵙겠는데 일부러 했습니다. 단 땅의 양공과의 대화에서. 근데 이게 단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선자로 읽습니다. 선 땅의 양공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도 제후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선 땅에 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후가 양공이에요. 왜? 이 공자를 여기다 붙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공을 했다. 그러자 선양공이 여러 대부들에게 딱 가고 나서 극지라는 놈은 아마 죽게 될 것이다. 왜? 쥐가 7 장군의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들의 공을 가렸다. 자기가 한 것처럼 했잖아요. 자기 위에 높은 사람들이 장군이나 7분이나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진후가 진나라 임금 여기에도 여러분 보면 임금 후자로 있죠. 극지로 하여금 바쳤다. 자 주나라의 초나라의 노획물을 바쳤는데 선공과 선의 양공과 더불어 말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소리예요. 뜬금없이 자기 자랑을 했다. 그럴 때 선자가 뒤에 가서 다른 자기네 대부죠. 선나라의 다른 밑에 있는 신하들이죠. 모든 대우들에게 말하면서 옹계는 망할진저. 옹계는 아마 극지를 말하는 거죠. 옹계는 망하겠다. 위여 7인지 하이 구엄기상하니 하이 제일이여. 7사람 아래에 처해 있으면서 윗사람의 공덕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 위에 아마 자 극지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러니까 제명에 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기사 제명에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춘추 자전에 보면요. 정말 이게 다 예언이잖아요. 어떤 행위에서. 이게 사후 예언과 같은 거예요. 사후. 사후 예언.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어떤 것을 시를 읽는데 거기 합당하지 않는 시를 읽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뭐뭐뭐 해서 죽겠구나. 이런 거. 나중에 가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극지가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더 출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극지의 행동에서는 죽을 이치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제명에 죽지 못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춘추 자전의 사후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이게 성경에도 여러분 사후 예언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나중에 뒤에 가서 그런 식으로 변조해가지고 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상한론에도 사후 예언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중에 조시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사후 예언과 같은 글쓰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 위중에 여러분 조시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추정한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승기탕을 써보니까 조시 같은 것들이 대여섯 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중류 조시 5, 6이라고 쓴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가 보통 그 병원에 해당되는 거, 위중이 뭐 허랭하다, 위중이 뭐 한음하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후 예언과 같은 글이라는 거. 예. 자, 오늘 그 강의하는 가운데 뭐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빠른 시간 내서 한번 좀 몇 번 훑어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뭐 또 그거 다 검토하면 재밌는 얘기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글자도 너무 작고 그것까지 하게 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문 공부하실 겸 하면은 여러 책들 같은 경우 한문 책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다 보면요 늦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낯설지만 자꾸만 이렇게 제가 그랬죠. 글은 문화다.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글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그 보시면은 알겠지만 요것도 여기에 문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문화가 예를 들어서 헌이라는 말, 예를 들어서 주라고 했을 때 이걸 주가 뭐냐? 이게 주천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천자 밑에 제후들이 있는데 주나라 천자가 권력을 잃으면서 힘을 잃으면서 제후들이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춘추 오패의 시대가 접어드는 거예요. 진나라, 초나라, 그다음에 진나라, 초나라, 이 진나라, 초나라, 그다음에 오나라, 월나라 이런 식으로 다섯 국가들이 번갈아 가면서 해먹다가 바로 춘추 시대가 바로 공자가 그 춘추라고 정했던 게 바로 춘추 오패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국 칠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래에서 선나라의 양공과 더불어 말할 때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에 문화가 있는 거죠. 선양공 하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죠. 여기다 공자를 붙였잖아요. 이 사람도 임금이라는 소리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선자라고 썼죠. 이 자라고 하는 게 제후를 칭하는 거예요. 제후를. 제후를. 그러니까 제후라 하더라도 제후의 등급이 5개가 있다 그랬죠. 공 또는 공후. 죄송합니다. 공후, 백, 자, 남. 이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이 매겨져요. 제후도. 그러나 모두 제후라는 거예요. 임금이 그 지역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공. 노나라 제후를 뭐래죠? 공이라고 쓰잖아요. 노공. 여기 성공 이렇게 쓰죠. 제나라 여기는 진후라고 쓰죠. 진후. 그 공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백. 초나라는 자, 초나라 자. 업신적인 거예요. 남쪽은 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남자, 남쪽, 이 남. 이건 산의 남이 아니라 제후를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후, 백, 자, 남 이렇게. 요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